하자. 자, 1번. 자,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한 정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게 뭐니? 토지조사령이죠. 토지조사령. 그럼 여러분, 요거랑 관련이 없는 거는 4번이죠. 지계가 발급되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된 것은 지계라는 게 나온 뭔데?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이야. 그러니까 시기가 아예 안 맞아. 자, 그 다음 2번은 4번입니다. 이건 뭔데? 역시나 회사령이죠. 회사령 얘들아, 허가를 받았어야 했니? 신고를 했어야 했니? 생각해. 허가제죠. 허가제. 허가를 받는 게 더 빡세요. 신고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20년대가 되면 회사령이 폐지가 돼. 그럼 뭘로 간다고? 신고제로 전환이 된다고요. 자, 요거 밑에 한번 적어봐. 신은행령이라는 건 1928년 우리나라의 은행들을 일본이 다 이제 합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은 알죠? 이제 1938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은 32년부터 실시했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큰 혜택은 있다 없다? 이득은 없었다. 그 다음에 삼림령, 어업령 등의 법령이 공포되었다. 10년대 맞지?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니? 이거 언제 나왔어? 어떤 사건의 결과물이야?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 내륙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모군란의 결과물이었다. 알겠죠? 이런 건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가 나중에 또 되니까 알아두면 좋지. 자, 3번. 5번입니다. 자, 요건 지금 보면은 이제 일제가 뭐 하기 위해서?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이렇게 X자형 간선 철도망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결국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2번이죠. 1910년에서 19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경을 묻는 거야. 항상 문제를 잘 읽어라. 네, 회사령이 폐지된 건 1920년. 산미 증식 계획은 20년부터 34년. 한 번밖에 안 했지. 산미 증식 계획. 공부 안 하고 있죠? 한 번 했다가 멈췄다가 또 합니다. 언제? 일본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때. 중일전쟁 이후에 다시 해요. 두 번 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자정신근로령이라고 해가지고 44년.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가 나오면 1차 가보개혁입니다. 아시겠죠? 맞추는 거는 얘들아 너무 쉬워. 자, 5번. 가 정책의 실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 봐. 일본으로 보낼 쌀을 쌓아둔 군사장의 모습이라고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산미 증식계획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과 요렇게 있고. 그럼 결과는 뭔데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어? 산미 증식계획의 결과.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이출량은 목표량보다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양은 줄어들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관련이 없는 거지. 5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줄어들었다.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특히 2번 보세요. 만주에서 잡곡 수입량이 증가했어. 하지만 우리한테 큰 어떤 이익은 되지 않았다. 6번. 역시나 위에 거와 또 연관해서 보면 됩니다. 산미 증식계획. 여러분 여기 보세요. 쌀 소비량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지? 그렇지? 일본으로의 이출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 많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7번. 자, 1900년대 일제 산업정책 내용 및 결과야. 그럼 일제가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꿨대. 그럼 몇 년대인데? 신고제로 바꿨대. 20년대죠? 그리고 관세를 폐지했어. 그럼 일본 상품이 값싸게 들어오겠지. 그럼 우리가 했던 게 뭐가 있었어? 몰려 들어오는 일본 상품을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 물건을 써야겠지. 그게 뭔데? 물산 장려운동. 그지? 현준아, 하는 거 들어, 하는 거. 이 남학생들은 그걸 못 한다니까? 멀티가 안 돼요. 하는 걸 안 듣고 이런 거 쓰고 있으면 뭐 하냐고. 아시겠어요? 하는 걸 듣고 쓸 때 쓰고. 남자들은 멀티가 안 돼. 자, 8번. 다음 그래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낸 배경. 그럼 여러분 지금 봐봐.
한국인 공장 수도 늘지만 일본인 공장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일본인 공장의 어떤 생산액이 되게 많이 늘었어. 그럼 뭐랑 관련이 있겠어? 회사령이 폐지된 거와 관련이 있겠지. 답은 1번밖에 더 있어. 자, 그 다음 병참 기지화 정책은 뭔데 여러분? 의미가? 민원을 군사 기지대로 이거 이제 우리나라가 쌀 생산 기지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군수물자 생산 기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일본이 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확대를 해나가니까. 자, 9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이거 보고 틀리면 정말 그냥 여러분 자퇴를 권할 정도로 쌤은 답답합니다, 여러분. 국가 총동원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안 읽어도 돼. 뭐 1938년 근데 국가 총동원법. 그러니까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나라의 거 다 긁어가려고 한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뜬금없이 여러분 4번 봐봐. 경찰범 처벌 규칙을 만들어서. 그럼 언제겠어요, 이거? 1910년대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이 시기가 맞아. 그래서 공출제, 쌀도 긁어가고 쇳덩어리 긁어가고 산미증식계획 다시 한다고 되어 있지. 자,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야. 너희 아마 나중에 쌤이 파이널 만들 때 이 단어를 쓸 텐데 이렇게 넣으면 애들 되게 많이 틀린다. 나름 여러분이 파이널 공부를 할 때가 되면 공부를 나름 무언가는 했겠지? 그럼 산미증식계획을 20년부터 실시했다는 건 알 거야. 근데 다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많이 틀려. 그 다음 마지막 여자 정신근로령 44년. 저 경찰관 처벌 규칙 환경 경찰청. 맞아. 그 다음에 10번. 자,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 어땠는가? 자, 중일전쟁 이후 공장 노동자의 증가로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졌니? 아니죠. 돈 적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겠어? 말도 안 되죠. 그치? 그냥 무슨 도덕 문제? 국어 문제보다 훨씬 쉬운 게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가 보세요. 요거 보면 1930년대 이후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남부 지역과 우리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지금 공업이 발달한 게 다르지. 북한 지역은 무슨 공업이 발달했어? 중화학공업. 남부는 소비재 공업.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지역 간 공업이 불균형하게 발전하였다. 자, 1번 남면 북양 정책. 여러분 시기는 맞아. 알겠지? 근데 위에 걸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시기는 이때가 맞아. 30, 40년대가. 그 다음에 3번 군수산업이 발달한 건 북부. 고쳐라. 너희가 이거를 다 풀이할 실력이 안 되면 다 고쳐라. 응? 그렇게 해도 영어 수학보다 졸라 쉽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절대 대강 버스 타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현준아, 응? 쌤이 말하잖아. 이거 얘들아 이렇게 해도 너희가 다 쓰면서 해도 영어 수학보다 얘들아 진짜 몇 배나 쉬울까? 5배 이상은 쉽지 않을까? 그치? 자, 그 다음 회사령 공포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이 제한되었다. 그러면 언제? 10년대. 연도를 계속 써주는 이유는 여러분 감을 잡으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한 거는 20년대. 무슨 계획? 산미 증식계획. 자, 12번. 자, 이 지역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내와 가까워서 많이 이주하며 살았대. 여기 봐봐.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죠. 신안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나오는 게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할린 지역, 사할린 여러분 일본 위쪽의 섬을 말해요. 거기 끌려가서 이제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미사일 협정, 이거는 간도 지방에서 이게 등장을 하고요. 관동 대지진은 어딘데? 일본.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2라고 하는 미. 그렇지? 미. 그 다음에 소련이 수십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요거는 잠깐만. 얘들아 이거 다 5번. 5번이네 5번. 몇 번 했냐 너희? 5번이야. 사할린 지역에 끌려간 건 여기가 아니고 연해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이 여러분 여기 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 그 장군님. 응? 원범. 아니 홍범도 장군.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갔다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일제의 경제수탈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쇳덩어리 다 가져가는 거야. 그지? 공출, 배급. 몇 번? 옳지 않은 거니까 5번이네요. 그죠? 호남선, 경원선 이런 거 언젠데? 1910년대. 10년대. 6번. 6번. 6개니까 6번.
자, 그래서 국방헌금, 위문금품, 그 다음에 식량 배급제 총동원법, 산미증식계획 다시 실시. 다 맞아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탕수수 농장 영상 봤지? 그지? 인하대. 인하대가 왜 인하대라고? 너 안 봤으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야? 너 상당히 곤란해진다? 그거 맞추라고. 왜 나한테 역정을 내? 웃긴 놈 아니야. 아니야. 인하대는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지. 너희가 들으면 이거였어? 이런 거거든. 배속을 해서 봤니? 뛰어넘겨서 봤니? 어떻게 했니? 똑바로 들어라, 현준아. 응? 야, 그게 공부도 아니고 쌤이 너희한테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해주겠다고 인하대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수업 자체를 아예 안 들은 거랑 똑같아. 맞잖아. 인하대가 왜 인하대라고? 응?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니까? 이 사람들아? 쌤이 영상에서 그 말을 안 했나? 했을걸? 영상 찍을 때? 풀이할 때 그 말을 했을까? 하와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럼 영상에서? 쌤이 영상에서 하와이 얘기했니? 하와이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는데 쌤이? 쌤은 지금 뭐가 헷갈리냐면 본수업 하기 전에 문제 풀이할 때 쌤이 그 말을 했는지 수업할 때 했는지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하와이 하긴 했어. 그러니까 하와이 얘기 중에 뭐가 기억나 그러면? 응? 뭐 학교생한테 잘 들어 그럼. 응? 얘들아 강의를 좀 똑바로 들어라.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건 뭐하러 들어? 응? 얘들아 누누이 말한 게 뭐야? 대강 할 거면 하지 마 그냥. 대강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너희 본 수업만 와서 열심히 들어. 그럼 너희 그 나머지 본 수업 진도는 그냥 학교 쌤 거 잘 따라가. 왜 시간 할애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응? 인하대를 쌤이 말했는데 여러분이 넘겨서 들어도 기억이 날 텐데. 여러분 인천 할 때 인, 하와이 할 때 하야.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잊어먹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너희가 넘겨들었거나 빨리 듣다 그냥 지나갔거나. 하와이 노동자 100명 갔다는 거부터 쌤이 그 얘기했던 거 그건 있었어? 기억나? 그래 그럼 있었겠지. 응? 얘들아 그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그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사시면 어떡합니까? 응? 여러분 인생은 뭐냐면 그 쌤이 책 보다가 좋은 말이 하나 있더라고. 인생은 선불이래. 선불. 무슨 말일까? 너희가 있잖아 뭔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나와. 그러니까 너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나온다니까. 현준아 너희가 각각 나중에 꿈꾸는 대학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다르겠지? 그치? 현준아 너 다 3이었다고 했나? 그러면 이제 저기 조대 가면 돼요. 광주에서 갈 거면. 그러니까 얼만큼 이렇게 그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쌤이 저번에 말해줬지. 너 어디서 태어났냐? 경기도? 언제 여기로 왔다고? 7살. 그럼 그때부터 계속 산 거야? 자, 태어난 곳은 굉장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었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광주에 왔네? 근데 여기서 학교 생활을 했네? 근데 여기서 나의 정말 청춘 같은 꽃 같은 20대를 여기서 보내네? 대학교를? 그리고 난 여기서 사네 계속? 이 재미없는 곳에서? 이렇게 살 거야? 너희가 더 잘 알잖아. 광주에 할 거 없고 재미없는 거. 응? 그러니까 빨리 생각 바꿔야 돼. 현준아. 로블록스 한다고 들떠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안 그래? 무언가를 하고 나서 해. 하고 나서 열심히 살고 그 뒤에 하면 되지.
자, 여기는 여러분 하와이입니다. 뭐 답은 맞추는 게 쉽었죠? 미주, 마. 그러면 다는 어디야? 다. 다 중에서 특히 여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응? 여기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 점 찍은데. 상하이가 있겠죠, 상하이. 이쪽 지역을 뭐라 그래? 통틀어서? 만주, 간도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 연해주. 응. 라가 일본이고요. 답은 5번이고. 자, 15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일제의 경제수탈 정책을 시행 이유와 함께 서술하세요. 자, 보면은 여러분 이거 잘 나오거든? 지문.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여기 봐봐. 지원병, 양곡 배급 여러 개가 힌트가 많아. 정신대, 그쵸? 금부치, 쇠부치, 맞아. 밥그릇 맞아. 모조리 긁어갔고요. 그럼 일본이 다 긁어가는 3, 40년대. 그럼 이걸 한 이유는 뭐라고? 바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 정책이 뭔데? 그걸 다 통틀어서 무슨 정책이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문제 그렇게 많이 내.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은 아주 큰 폴더야. 가장 큰 폴더. 그러면 요걸 열기 위해서 어떤 폴더를 열어야 될까?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 뭐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산미 증식 계획을 열면은 쌀 가져가는 이야기가 메인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긴 그게 아니잖아. 뭘 열어야 돼? 1938년 무슨 폴더를 열어야 돼? 국가 총동원법 폴더를 열면 이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너 이 폴더 잘 열잖아, 현준아. 응? 자, 16번. 다음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일제의 정책을 쓰고, 그럼 뭔데 여러분? 쌀 생산량.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이죠. 그죠? 그럼 이 정책을 실시한 배경은? 요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이촌 향도 현상이 심해졌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소비할 쌀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1번, 2번만 잘 써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응. 자,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이촌향도 현상이 심해졌고 결국은 쌀이 부족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됐어? 그 다음 페이지 1번에 4번. 자, 조선 농지령은 아직 요건 덜 익숙할 거야. 34년, 농촌진흥운동 32년에서 40년, 공출제도 3, 40년, 국가총동원법 언제? 38년. 그래서 그럼 이 시기가 언젠데요, 여러분? 헌병 경찰이니까 몇 년대? 1910년대. 자, 그럼 밑줄 친 이 시기 강제 노동, 여러분 강제 노동이 나오고요. 일제 침략 전쟁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됐던 몇 년대? 3, 40년대. 그러면 관련 없는 거 몇 번? 토지 조사령은 언젠데? 토지 조사 사업을 할 때 있었으니까 말이 안 되지. 10년대니까. 그지? 그 다음에 3번. 다음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 봐봐.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일본에 수출할 때 결코 자신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뭘 하는 건데? 생계가 곤란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거래. 그러니까 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미 증식계획. 그럼 5번이죠. 쉽지? 자, 공출제 언제라고? 38년 이후. 국가 총동원법 할 때야. 회사령 폐지됐다고. 언제? 1920년대에. 철도 건설은 뭐 우리 1900년대, 1910년대 계속했던 거고. 조일 통상장정. 이것도 오랜만에 나오지. 저번 시험 범위 1883. 그 다음에 4번. 자, 공출을 독려했대. 공출 몇 년대라고? 3, 40년대. 특히 38년 이후. 그치? 그러면 요거랑 관련 없는 거 몇 번? X자형 철도망을 완성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때 무슨 철도를 만들 거야? 이제 1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고. 자, 수능 준비하기.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태용을 집행했대. 몇 년대? 10년대. 회사령도 허가래. 그럼 답은 2번이죠. 균역법? 너 있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 모의고사 문제지? 영조. 만민공동의 독립협회야. 단원이 달라. 나머지. 4번도. 단발령. 을미개혁이잖아. 국민징용령. 요거 연도 얘들아 몰라도 돼. 아까 정신령 이런 거 아직은. 39년. 자, 밑줄 친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 또 나왔어. 모르면 또라이라고 했죠. 1938년. 그러면 답은
4번밖에 없지. 여기서 뭘 할 거야? 4번 했지? 그치? 응. 자, 호포제. 그 조선 고종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이거 고려 거야. 많이도 같다. 통리기무하문 조선 고종. 근데 요거 동학이니까 요것도 고종. 그 다음 3번. 자, 1번. 여러분 임병찬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밀리에 의병과 유생을 규합해서 합쳐서 만든 단체는 독립의군부야. 그래서 복벽주의. 뭘 추구했다고? 얘들아 어떤 정치 형태? 공화정이야? 아니면 전제군주제야? 전제군주제를 지향했어요. 대항광복회는 뭘 추구했어? 공화정을 추구했지. 대동단결선언은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이런 분들이 1917년에 발표한 어떤 선언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세웠다. 신민회. 얘들아 그럼 질문. 경학사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중에 어디에 있었어? 경학사. 너희 외웠었잖아. 서간도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태극서관 자규회사. 요거는 저번 시험 범위입니다. 신민회고요. 치안유지법. 요거는 1925년. 요것도 좀 외워줘라. 그럼 요거 때문에 탄압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조선어 학회 사건. 뭐 되게 많아.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 이렇게만 나오면 뭐 특정 사건을 말할 수는 없죠. 되었니? 자, 2번 가자. 박상진이 주도했어. 그럼 뭔데? 대한광복회. 자, 그러면은 밑에 뭐야? 쌤 왜 이렇게 광복군 정부라고 적어놨어? 광복회. 대한광복회. 자, 1번.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된 거. 뭐라고? 독립의군부. 여러분, 독립의군부의 활동, 아까 1번에 있던 단체 활동 성공했니? 왜? 그 발각되어서 안 되죠. 그죠? 권업신문, 권업회. 여러분, 권업회는 지역 어디야? 했잖아. 너 외우고 왔잖아, 그때. 이게 너희 진도 나간 거 아니냐? 맞잖아. 아닌가? 연해주야, 연해주. 권업회 연해주. 그리고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고 한 거는 독립의군부. 그 다음에 요거 대한자강회.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오니까 강 동그라미. 강. 자, 그 다음 3번. 자, 가다에 전개된 1910년대 독립운동. 가가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외웠던 거 나오지? 1번 서간도, 신흥 강습소. 서로군정서 어디 있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지. 서로군정서 어디 있었어? 서간도, 재미한족, 미국, 미주, 대조선 국민군단. 요거 미주, 하와이 똑같아. 서전서숙 명동학교. 북간도. 오케이? 그 다음 4번.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이동희. 그럼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아시겠죠? 현준아, 권업회 어디 있었다고? 연해주. 신한청년당 어디 있었어? 기억력이 안 좋구나. 기억력이 안 좋아. 상하이. 대한민국민회. 미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자, 그 다음 5번. 다음 독립선언서. 얘들아, 요거 뭐냐면 3.1 독립선언서야.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 개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건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일본이 폭력으로 진압하니까 우리의 모습도 좀 바뀌어요. 폭력 시위로 바뀌어. 아시겠죠? 2번. 6번.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이게 임시정부의 헌법입니다. 그치? 요거를 갖고 와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도 만든 거야. 그러면 임시정부니까 3권 분립 맞지? 우리나라 최초 민주공화정부 맞아요. 여러분 요거 언제니? 독립협회야. 그 다음에 국권반환 요구서 아까 말한 거 독립의군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안 보고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실력이 돼야 될 텐데 빨리. 그 다음 7번. 이 단체는 임정입니다. 왜? 밑에 독립공채라고 나오죠. 그죠? 돈을 빌리는 거야. 독립운동할 돈을 빌려. 그럼 여러분 관계없는 거니? 옳지 않은 거? 여기 봐봐. 농촌개몽운동을 위해서
브나로드 운동, 이거는 동아일보가 1930년대가 넘어가서 한 거. 그럼 나머지는 역시나 그 임시정부의 활동이 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회의. 얘들아, 국민대표회의가 뭐였니? 이게 뭐였어? 독립운동 뭘? 단체 통합하는 임시정부에서 했던 게 국민대표회의야.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니까? 독립운동 너희 요렇게 자꾸 하면 숙제 양을 2배로 늘린다. 어? 얘들아, 마지막 경고야. 아시겠죠? 호선아, 너 1등급이 거저 나올 줄 알지? 응? 얘들아, 요렇게 공부해갖고 안 돼요. 진짜로. 1학기 때 얘들아 쓴맛 봤잖아. 응? 국민대표회의는 여러분,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두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한 거야. 그래서 창조파는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자? 없애고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자. 누구? 신채호야, 안창호야? 신채호. 그 다음에 안창호는 개조파. 그럼 어떻게 하자? 이미 있는 이 임시정부의 조직을 개편하자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25년이니까 23년이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왜? 1910년, 19년, 25년, 31년, 41년, 45년. 그치? 여러분이 모르는 연도는 적어놔. 알아둬야 될 연도들이야. 10년, 19년, 25년, 31년, 41년, 45년. 쌤이 생각할 땐 그 저번 기말 단원이 쉬웠어. 2단원이. 나머지 이 1단원, 3단원, 4단원은 좀 더 어려워. 2단원이 괜찮았어. 여러분이 느끼기. 자, 9번. 다음 주도는 1920년대 무장운동을 나타낸 거다. 여러분 여기 봐봐. 이게 쌤이 그거를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해줬던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그려보면 여기가 꼭대기죠, 여러분. 꼭대기. 봉우리. 그럼 여기 있었던 전투는 뭘까? 힌트 줬잖아. 봉오동이야. 그러니까 꼭대기니까 그렇게 외워보라. 알겠지? 꼭대기. 봉우리니까 봉오동. 여기 조금 더 밑에 이렇게 체크되는 게 있을 거야, 나중에. 그럼 뭐냐면 청산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럼 답은 5번. 자, 메모하세요. 청산리 일대에서 전개된 거랑 훈춘 사건을 계기로 한 건 청산리. 그 다음에 제암리는 3.1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볼래? 자유시 참변 이후에 흩어져 있던 독립군이 참여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사건들 뒤에야. 기억나? 봉오동, 청산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삼부 성립. 3부가 뭔데? 참, 정신. 그거는 더 뒤의 이야기잖아. 자,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0번. 20년대 전반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은 흩어진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나왔네. 참정신. 뭔데? 3부. 그러면 공화주의 자치정부였고 제가 말했죠. 민정조직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조직과 군사조직을 둘 다 갖고 있었어. 니은딕은. 3.1운동 계기로 수립된 건 임시정부. 그 다음에 13도 연합부대를 편성한 것은 정미의병. 자, 넘어간다. 11번. 자,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할 것. 여러분, 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글이라고 했잖아. 폭력으로,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 내쫓지. 뭐라고? 어떤 단체랑 어울려? 야, 너희는 얘들아 이 멋있는 단체를 또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이 지문을 봐봐. 여러분이 한 번 읽으면 이게 까먹지 않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단체인데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일본을 죽이자고 할까?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신채호 선생님이 쓴 조선혁명선언이야. 의열단 하면 누가 생각나 그러면? 인물이 누가 생각나?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고 너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으면 이미 중앙정보부 끌려갔어 또. 응? 김일성 언급했다고. 여러분 김원봉이 조직을 했고 그 일대 천의 사나이가 누구야? 응? 야, 너희는 이 남학생인데 왜 이런 그게 없지? 너희 생각해봐. 개멋있지 않냐? 총 2자루 들고 1000명하고 싸웠다고 생각. 그런 사람을 까먹는다고? 김상옥, 그죠?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박재혁, 김지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자, 답은 3번. 아, 밑에 있잖아.
특히 3번 얘들아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것은 신흥 강습소 신민회가 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방금 말했던 그분들이고 이분이 그 일대천의 사나이. 특히나 5번 한번 받아. 5번 뭐냐면 의열 활동은 여러분 가성비가 좋지. 근데 대규모 피해를 주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군사학교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이거 보고 틀리면 또 역시나 바보죠. 물산을 우리 물건 우리가 먹고 살자. 몇 번? 다 아닌 것은 6번이죠.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 되게 잘 낸다. 애들은 헷갈리나 봐. 빚 갚는 거하고 우리 거 쓰는 거랑 좀 헷갈리나 봐. 자, 그 다음 13번. 자, 또 똑같은 거야. 내 살림 내 것은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럼 여러분 밑에 이 시기에 했던 거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거 구호 기억 안 나죠? 너희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몇 원씩 1원씩. 구호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성공했니? 실패했죠. 일본이 어떤 학교를 만든다고? 일본이 이 학교를 만들어서 이 운동을 무마시켜 버렸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은 이미 못 가요. 이거 있잖아. 얘들아 지금 끝났어. 이미 못 가. 서울대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일본이 무마시키려고 했었다. 자 14번 얘들아 1927년 만들어진 단체 신간회입니다. 여러분 신간회는 머릿속에 여러분이 일단 그게 있어야 돼. 우리 민족주의 중에서 어떤 민족주의? 아니 민족주의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본에 타협하는 거하고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거하고. 그러면 누가 사회주의와 손을 잡아? 누구여야 돼? 다시 말하면 타협? 비타협이어야 얘들아 무슨 독립운동을 할 거 아니야.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친일파 다 똑같아. 그지? 비타협적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만들어진 엄청 거대한 단체.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과 어울린 단어가 나왔어. 이거 기회주의가 뭐야? 그죠? 그거야 그거 딱.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어. 그치? 응. 롤을 해도 항상 있죠. 그죠? 숟가락. 보통은 이제 바텀 쪽이 되지. 안 그래? 반대로 말하면 바텀은 정말 잘하거나 그지? 대충 어중간하게 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1번 독립문을 건립한 건 독립협회. 그 다음 정우회 선언 신관회.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전개는 국채보상기성회. 이번 시험 범위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 5번 보세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요건 1929년. 여러분 이 운동이 가지는 의의가 뭐야?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다. 4번. 응? 4번. 요거는 1925년 뭐 주도한 거니까 만든 거야. 1925년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세력이 만든 거. 자 15번 가에 들어갈 단체 방금 말했어요 여러분. 신간회. 그죠? 아래쪽은 사회주의 계열, 위쪽은 민족주의 계열.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응. 여러분 이 정우회 선언 혹시 너희 기억 당연히 안 나겠지만 뭐라고 해서? 동맹자적 기지를 인정하자. 단 그것이 일본과 뭐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형태의 민족주의. 그게 요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신간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맞춰서 잘 썼니? 그래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자치론을 주장해. 근데 자치가 나쁜 자치가 들어.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잘 살아보자 이런 거거든. 타협을 주장했어.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많이 받게 돼.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해서 만든 게 신간회다. 되었습니까? 자 가나 주장이 대립한 회의. 아까 했죠. 창조파와 개조파 뭐라고? 국민 대표회의. 여러분 가나를 읽으면 뭔지는 알겠지? 개선될 것입니다. 여기는 해체하고 다시 수립합시다. 창조파. 개조파의 누구? 안창호. 창조파의 신채호. 안창호보다 신채호가 뭔가 더 글씨가 세 보이지? 그치? 쌤은 그래. 자 그러면 결론은 뭔데? 대립으로 인해서 큰 성과 없이 결렬이 돼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는 침체의 늪에 빠져. 그럼 현준아 그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를 하드캐리한 인물이 누구야? 뭘 만들어?
어떤 단체를 만들잖아. 한인 애국단. 정말 현준아,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친일파들이 또 역시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구먼. 80주년 기념 응? 생수병.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 뭐하냐고 지금. 자, 1번 자료는 상하이에서 수립된 땡땡땡의 기관지 독립신문이래. 그럼 뭔데? 독립신문이 나왔으니까 임시정부죠. 임시정부니까 틀린 거. 여러분, 국권반환 요구서 제출한 거는 독립의군부다. 역시나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그 다음 2번. 자, 볼래? 러시아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올해. 근데 갔더니 무장해제 요구하고 지휘권 분쟁이라서 그게 뭐였니? 자유시 참변. 최대 비극이죠. 3부통합운동은 20년대 후반이야. 그래서 남만주 국민부의 조선혁명당, 북만주 혁신의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의 군대는 한국독립군. 누가 이끌어? 지청천. 조선혁명당은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은 누가 이끌어? 세봉. 그죠? 여러분, 그 단원이 또 다가오고 있어. 평일반 애들이 그거 해야 돼. 전엔 너희가 했지. 그치?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바뀌었어, 한 번이. 답은 요 사이에 있었던 거 25년이니까 1번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2번, 3번은 큰 의미는 없어. 왜?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야.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는 20년이다. 20년 6월, 20년 10월. 다 나눠 되죠. 뭐가? 월까지 안 되죠. 뭘까지 안 해도 돼. 네, 사건 순서는 알아야지. 그냥 봉오동 먼저다 이것만 알면 돼. 자, 3번. 토산 장려회? 우리 거 쓰지. 그거 뭐야? 물산 장려운동. 여러분, 이건 문제를 잘 봐야 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야. 회사령 폐지 등의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걸 하게 된 거야. 알겠지? 일본 기업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국채 갚는 건 국채보상운동. 그죠? 한국중앙총상회하고 5번 있죠. 3번, 5번은 묶어서 요거는 대한제국 때 우리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한테 어떤 저항했던 운동들이에요. 되었니? 자, 4번. 분할우드 운동입니다. 그러면 동아일보가 주도했다고 했죠?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운동. 뭐 교육국조서 이거 2차 가보개혁되고 원산학사 1886. 넘어갈게. 자, 1번. 대한독립 만세. 모르면 바보죠. 이거 3.1운동이죠? 다음 몇 번? 5번. 자, 치안유지법 2번. 보세요. 몇 년? 1925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국채보상운동. 만민공동의 뭐 독립회구. 내려갈게요. 2번. 여러분 나왔지? 정우의 선언.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신간회. 몇 번? 5번. 자, 4번 신민회. 3번 대한광복군 정부. 1, 2번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치? 동학이니까. 쓰고 있니? 풀이에 40분을 태웠네. 이런. 그래, 여러분이 뭐 알아가는 게 많다면 40분쯤이야. 자, 다행히 여러분의 오늘 개념 진도는 다소 이지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에 평일반 애들이 죽었어요. 군대 파트예요, 거기 또. 근데 여러분이 저번에 여기 5번 파트를 듣고 나서 솔직히 쌤은 바램은 그거야. 모든 단체와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해도 그냥 어떤 장군이 있었다. 이 군대가 있었지.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숙제가 이제 조금 빡세겠지. 이제 군대 숙제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나가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하와이 하는 쌤이 2번 하는 쌤이야? 여자 쌤이 종규 씨. 종류가 남자고 종규 씨가 몇 번 한 번에? 그 쌤이 종시 좋아하는 거. 종규 씨 2번이야? 저 역사 1번 안 해요. 역사 3번인가 3번. 3번 뒤에 하는 쌤은 어디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종규 쌤이잖아. 네? 종규 쌤이 앞에 아, 뒤에 쌤 뭐해, 그러면? 하와이 그 보시면 이병 3번. 앞에 쌤은? 앞에서 처음부터 통치체제? 진짜 얼마나 독립은 몰랐어. 오케이.
자, 오늘 할 거 얘들아 진짜 여러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한테는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단어는 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이야. 강점기 소단원 중에 가장 쉬운 단어. 자, 보면 교통과 도시의 발달 보자. 자, 식민지 도시화라고 해서 1920년대에 일제가 한반도에 밑줄 X자형 간선철도망을 완성해. 자, 밑에 쌤이 뭘 써놨냐면 우리 일본이 만든 대표적인 철도들이거든요. 1899년에 경인선을 만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야. 어디서 어디 가는 거?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 그 다음에 1905년에 경부선. 어디 가는 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그 다음에 1914년 호남선을 개통해요. 어디서 어디 가는 건데? 서울에서 목포 가는 건 뭐라고 했어? 경부선이 서울에서 부산이니까 경목선 없고 그게 호남선입니다. 그게 호남선이야. 호남 고속국도 이런 거 있잖아. 그 여기는 안 썼지만 여러분 경의선도 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으면 이제 X자형 철도망이 완성이 되는 거야. 뭘 위해서 했다고? 수탈을 위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통일이 되잖아. 그러면 배로 우리가 수출하는 게 좋을까요? 철도가 좋을까요? 철도가 훨씬 싸고 빨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의 발달과 도시 빈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일본이 식민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러분 혹시 남아메리카에 알고 있는 나라 뭐 있니? 또 칠레, 뭐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데 있지. 여러분 거기는 누가 지배를 했을까?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스페인이 지배를 하거든. 그럼 여러분이 스페인 장군들이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이 점령한 식민지를 허름하게 두고 싶어? 아니면은 스페인보다 더 스페인처럼 만들고 싶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식민지에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자, 도시의 발달 보면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뭐였어 그러면? 도시화. 맞아. 도시화가 뭐야? 그것도 있는데 많은 인구가 어디로 몰려드는 거? 도시로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촌의 항구도. 자, 그래서 일본인 거주 지역하고 한국인 거주 지역이 나눠져. 일본인 거주 지역은 청계천 아래쪽. 우리 그 촌 친구들 청계천 가봤을까? 쌤이 주시는 거야. 서울에 있죠. 청계천 가봤어? 여러분 청계천은 이게 거의 미스테리한 공사였대. 도시에 여러분 하천 하나를 새롭게 흐르게 만드는 거, 물 순환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말이 안 된다고 했었대. 근데 그걸 성공해냈어. 여러분 청계천이 원래 이때는 이제 쫄쫄쫄 흘렀겠지. 근데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그 위를 다 덮어가지고 그냥 땅으로 썼단 말이야. 그런 하천을 뭐라 그래? 여러분 양동시장 같은 곳, 복개천. 양동시장 주차장 가봤지? 안 들어가 봤니? 지하에 주차장이 있거든? 근데 거기 안에 물 흐르고 있어. 근데 그 다 뜯어내고 그제 청계천 만든 거야. 자, 근데 그 아래쪽은 남촌, 그 위쪽은 북촌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북촌. 여러분이 나중에 서울에 가잖아. 그럼 북촌 한옥마을이 있어. 그러면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위쪽이라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전통적인 한옥은 아니야. 알겠지? 자, 일본인 거주지역은 남촌. 강남 아니에요. 또 강남이라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강남은 언제 개발됐어? 뭐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 화려한 강남은 언제 개발된 거니? 1960에서 70년대. 거기에 다 뭐였을까? 논이었어, 논. 여기도 다 뭐였어? 논이었어요. 여기 뭐 있었는데? 군대 있었잖아요. 그 군대 이름이 상무대. 자, 그 다음 2번. 농촌의 변화와 농민 몰락. 여기 맞지? 네, 도시 빈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도시 빈민 보면 토막민 밑줄. 말 그대로 허름한 판잣집 같은 거, 거적대기 같은 거 둘러싸고 사는 거야. 오른쪽에 자료 보면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농촌 변화와 농민 몰락 봐봐. 자, 메모하세요. 토지조사 언제 했어? 1910년대에 했죠. 산미증식계획 언제 했다고? 20에서 34년. 근데 조심할 거 뭐야? 다시 재개돼요, 재개. 38년에 재실시가 돼.
나는 이거 정말 문제 내고 싶다.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을 홀릴 수 있을 만한 지실시. 자, 그러면 여러분 농촌 구조가 이렇게 개편되는 동안 지주들의 지주들의 이권이 커졌을까? 우리 소작농가 일반 농민들의 어떤 이권이 커졌을까? 당연히 지주죠. 현준아, 토지 조사 사업 해가지고 땅 뺏겼잖아. 지주들의 피해가 어땠어? 아니라고요. 바꿨잖아요. 정말 지뢰를 놓으면 바로 밟는구만. 아니 바꿨다니까. 그 지뢰 밟고 나서 이제 발 떼면 터지지 뭐 어떻게 돼? 풀지고 있어요. 응? 자, 그 다음 한반도가 일본의 식량 공급 기지. 이걸 뭐라고 하는데? 산미 증식계획 했죠? 그 다음에 농민들이 결국 몰락해. 화전민이 뭐니? 산에 가서 불 질러서 농사 짓는 거야. 땅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본은 농촌진흥운동 메모하세요. 30년대 1930년대 조선농지령 34년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의 뭔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누구한테만 좋게 됐어? 지주. 이런 소작농들의 이권을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결국 지주. 오케이?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좋게 해줄 게 없잖아. 자, 그리고요, 대중문화가 유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류 이런 것처럼 말이야. 20에서 30년대 보면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유행하게 돼. 대중문화가 뭔데, 여러분? 한 번도 이 단어의 뜻 생각 안 해봤지? 대중문화가 뭐야? 여러분, 자, 잘 들어.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즐기는 그런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불특정 다수. 전남고 학생들만 누리는 건 대중문화니?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신문과 잡지에 실린 광고는 대중의 소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여러분도 보세요. 인스타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지 않아? 뭔가 이렇게 한번 사고 싶은 게 있어서 클릭을 했는데 자꾸 광고에 뜨지.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사고 싶다 사야 되는 건가? 사주세요가 되잖아. 그러잖아. 난 정말 저 패드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 이상한 거 많이 보지 마라, 진짜. 윤준아. 신세계다 하면서도. 자, 그리고 서양식 복장. 양복이죠, 양복. 그 다음에 쇼핑, 외식을 즐기는 모던 걸, 모던 보이. 모르면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예요. 그 자체로. 모던 걸, 모던 보이. 여자들은 단발을 하고요. 옷도 이렇게 양장을 입고. 그래서 의식주 보세요. 서양식 복장. 고무신, 구두, 양복 등이 확산되고 단발머리가 유행해. 여러분은 여학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나중에 그 이상형이 머리가 긴 사람이 좋아, 짧은 사람이 좋아? 긴 사람. 네, 진짜 지금 너가 길러 그냥. 자, 그리고 일제의 의복생활 통제. 얘들아, 흰 옷을 왜 못 입게 할까요? 참 보면 얘들아, 이 사소한 것까지 다 정말 진짜 지을 뭐 민족 정신,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다 같이 흰 옷을 입고 무언가를 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뭉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색깔 있는 옷을 착용을 강요했었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에는 요거 밑줄 가버려. 국민복. 그 다음에 여성들은 몸빼 알지? 아, 이거 도시 아이들이라는 거 모르나? 너 이 몸빼 바지 알아? 보면은 모를 수 없어. 이렇게 생긴 거, 농촌의 할머니들이 입는 거, 일할 때 입는 거. 얘들아, 일본이 왜 이걸 입혔을까? 뭐 알록달록 해가지고 입혔을까? 왜 입혔을까? 일 열심히 하라고. 편한 그냥 고무줄 바지 입히는 거. 정말 편하죠, 이거? 응. 근데 너희는 그런 거 안 가나? 농활 이런 거? 농활이라고 안 하지. 너희 농촌 무슨 체험학습이라 하지 않나? 다른 학교 보면은 이렇게 농촌 가가지고 며칠 2박 3일인가 있으면서 일도 도와주고 먹을 거 할머니 할아버지 챙겨주고 이런 것도 있던데. 너희가 저게 언제니? 수련회가? 아, 너희는 수학여행? 15일부터 17일. 정말 전남고도 시험을 빨리 보고 그걸 10월에 가야지. 정말 답답한 학교다.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우리 여행 가는 것처럼 단기 계약을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단시간에 밀린 것 같아.
뭔가 단체로 가니까 항공도 그렇고 뭔가 이게 다 맞아야 되잖아. 빈 시간 어, 빈 시간 딱 하는 거지. 근데 전남고가 시험을 원래 늦게 보는 학교는 아니거든. 근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좀 큰일 났어. 아, 시험 범위대로 많을 거고. 추석은 추석대로 기분 별로 안 좋게 놀아야 되는 거야. 아, 나 너무 싫어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뭔가 할 거를 해놓고 쭉 편하게 놀면 안 돼. 그지? 그 잘하는 학교 있잖아. 주특기. 거의 뭐 패시브급 학교가 있어. 서석고. 응. 거기 완전 특히 없죠. 정말 싫어. 일부러. 애들이 무슨 도구야, 도구. 정말. 자, 그리고 식 보면 커피, 빵, 아이스크림, 맥주 등 서양 식품 및 일본식 음식 소비. 일본식 음식 뭐였니? 우동, 스시, 돈가스 이런 거죠. 돈가스를 여러분 일본 가서 달라고 하면은 알아들어? 돈가스 정도는 알아듣겠다. 미국에 가서 돈가스를 찾으면 없죠. 뭐라 그래야 돼? 커틀릿. 일본 가면 돈카츠, 돈가스. 우리가 먹는 카레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카레가 어디식 카레일까요? 일본식 카레야. 그러니까 우리 식문화는 일본에 많은 영향을 받긴 했어. 커피, 빵, 아이스크림, 맥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맥주 먹고 싶니? 너 술 먹어봤니? 그 엄마 아빠 주시는 거? 그러면 진짜 냉장고에서 빼서 캔? 그러면 소주. 그거 얼마나 먹었는데? 여기 휘어있는 것까지. 아, 요렇게 돼, 여기 한잔 한 잔 뭐 됐겠네. 어땠어? 맛있었죠. 소소하게 소주가 여러분 먹다 보면 정말 그 맛있을 때가 있어. 달 때가 있단 말이야. 쓸 때가 달 때가 있어. 인생이 달 때 잘못 먹으면 진짜 큰일 난다. 죽는다. 응. 여러분이 벌써 술 맛이 달다고 느껴지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주는 집이죠.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분 문화주택. 문화주택은 여러분이 어디선가 봤다. 길 가다가 봤는데 저게 일본식 집일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도 못 했겠지. 기와집 아니야. 여러분 상무집은 이런 집 없어. 저기 양림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비스무리한 게 생긴 집 어디선가 많이 봤지. 수완집이죠. 이런 집들. 약간 2층 집인데 옛날 같으면 아, 부자들이 살았겠구나 싶은 집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게 문화주택이에요. 아시겠죠? 이 당시엔 되게 좋은 집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가면 많이 남아있냐면 목포나 군산 가면 좀 많이 남아있어. 적산가옥이라 해가지고 일본이 남겨놓은 가옥들이 많아. 자, 그 다음 다양한 사회운동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번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위에 거는 공부할 게 없어.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인데 말 그대로 농민과 노동자들의 운동이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야 아니면 강자야? 약자죠. 그럼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사상이 뭐라고? 사회주의지. 그럼 사회주의가 언제 들어온다고? 1920년대. 그럼 여러분 1920년대부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활발해진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농민운동은 여러분 힘들었던 거 여러분이 계속 배웠잖아. 뭐 있어서?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 20년대에 소작인 조합, 그다음에 농민조합이 조직되었고, 자, 밑줄 소작쟁이가 전개가 돼. 쟁이가 뭘까? 투쟁.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태도 소작쟁이야. 여기에는 정말 현준이를 보내버리고 싶은 아주 적합한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암태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가면 좀 못 나와, 여러분. 못 나올 수도 있어, 진짜. 여기 상당히 무서운 동네. 신안, 염전 노예로 유명한 동네 있죠. 신안, 암태도. 신안에 있는 암태도란 섬이 있어. 근데 거기서 그 지주 문제철이라는 사람이 소작료를 70%를 받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생산하는 거에 70%를 소작료로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투쟁해가지고 얼마 내렸게? 10%로? 10% 내렸다고? 60%로? 아니야. 40%까지 내렸어. 그래서 그게 바로 암태도 수작쟁이고. 그 다음에 조선 농민총동맹, 그 다음 밑에는 조선 노동총동맹, 이런 게 나중에 이제 합쳐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30년대가 되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뭔가 비합법적인
뭔가 이 정치투쟁, 일본 물러가라 이런 운동으로 이제 바뀌는 거야. 여기 하고 저기 지금 옆에 뭐 있지? 저기 다시 설명할게. 자, 노동운동 보세요. 회사랑 폐지로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일본 기업들이 많이 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게 대우를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 안 해줬겠지. 그러면 뭐가 일어나? 노동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원산 총파업. 여러분, 이 원산에 일본의 라이징 선 석유 회사가 있었어요. 잠깐만. 라이징 선 석유 회사. 근데 거기서 한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일본 관리자가 때린 거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럼 당연히 사과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일어났던 게 바로 원산 총파업이고, 여러분, 이 원산 총파업을 또 지원한 단체가 뭘까? 센스 있으면 좀 맞춰봐. 여기 1929년이야.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 그럼 아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원한 단체가 뭐였어? 신간회죠. 신간회 여기도 지원해. 자, 역시나 1930년대가 되면은 뭔가 이 항일투쟁으로 바뀐다. 자, 그럼 우리 알아둘 거. 메모.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이야.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투쟁이었다고. 생존권 투쟁. 근데 이게 30년대가 넘어가면 적극적인 항일투쟁으로 바뀌어. 요거 맥락 이해할 수 있겠니? 20년대에는 그냥 우리 제발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였다면 30년대가 넘어가면은 안 되겠다. 물러가라 일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니? 자, 그럼 밑에 청년 학생운동 봅시다. 여러분. 지금 피가 끓는 사람들이죠. 60만 세 운동. 여러분, 이거 여기 별표. 고종이 죽으면서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준 건 뭐였어? 3.1운동이지. 그치? 3.1운동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다. 맞아? 그치? 맞아. 그러면 두 번째 규모가 뭘까? 당연히 60만 세 운동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잘래. 있지? 두 번째 규모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위에 거부터 보자고. 60만 세 운동은 1926년이야. 신간회가 조직되기 전인데요. 순종이 죽어. 근데 순종은 정말 뭐 한 게 없거든.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그나마 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을 해준 거야. 근데 이마저도 실패해. 왜? 발각됐어요. 사전에 발각돼서 3.1운동처럼 크게 확산은 안 돼.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둘 건 여기 형광펜 다시 넣어줄게. 이겁니다. 민족유일당.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 힘있게 투쟁해보자 라는 이 민족유일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여기 메모해놨지? 이게 결국 1927년 신간회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거야. 현준아, 신간회는 어떤 민족주의? 어떤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했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비타협적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라니까.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여기서 그 나주로 가는 통학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괴롭히죠. 그 머리끄댕이 잡고. 그치? 그래가지고 남학생들끼리 싸움이 있었고 일본인 경찰이 우리나라 학생들만 따로 차별 처벌하는 과정에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도 파견했고 억눌러져 있었던 학생들의 열기가 이제 펑 터진 거지. 난 그래서 광주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해.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너희는 담임선생님이 야자 어떻게 하라 그래? 그냥 자유? 근데 일부 학교 보면 강제로 시키잖아. 그걸 왜 고지고대로 하고 있을까? 뭐지? 다른 지역에서 들으면 놀래. 아직도 야자를 한 데가 어딨지? 자, 부디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도 야자를 강제로 시키지 않는 담임선생님 만나길 바라며. 자, 60만 세 운동 경문, 광주 학생 항일운동 경문. 얘들아,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꼭 박스 쳐놓으세요. 이거 한 번 본다고 여러분이 안 돼. 근데 여러 번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훨씬 쉬워. 내용들을 보면 학생들이 말했을 것 같지? 그치? 학생들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 확립해라. 그다음에 도시 빈민의 삶 넘어갈게요. 요것도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자, 보자. 소년운동 갈게. 여러분, 소년운동, 여러분, 이분 이름 꼭 기억해줘라. 누구? 방정환. 뭐 만들었어? 어린이날. 기억해. 요건 천도교와 관련이 있어. 천도교는 뭐가 바뀐 건데요? 아, 천주교? 아니야. 동학입니다, 동학. 동학의 3대 교주가 얘들아, 손병희라는 분이야. 그 손병희의 사위예요, 방정환이. 근데 오래 못 살고 돌아가시죠, 30대에. 자, 그 다음에 형평운동 잘 나온다. 뭐냐면, 여러분, 신분제가 언제 폐지됐어? 1894년.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었는데, 백정이 누구라고? 천민 중에도 가장 천민. 그치? 그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계속 있었던 거야. 신분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사회적으로 백정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 그래서 진주라는 지역에서 형평사라는 조직에서 백정들의 어떤 신분차별 폐지 운동을 벌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 보면 이 포스터, 이거 잘 봐놔. 잘 나온다. 이 안에 글자 봐봐. 빨간 깃발 안에 보이니? 여러분 여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책에 봐봐. 뭐 보여 안에? 형평 보이죠? 보고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성운동은 밑줄 근우회를 알아두세요. 근우회.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야. 왼쪽에 밑줄을 긋던 쓰든 자, 근우회 여성단체,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가 남았어. 찐 어려운 파트. 자, 한글 연구는 크게 어렵지 않아. 일단 여러분 한글 연구 보면 조선어 연구회라고 있었어요. 자, 각야날이 뭔데? 각야날. 한글날이야. 음력으로 한 한글날이 있었는데 각야날인데 그걸 이제 우리 바꾼 거고 지금으로. 자, 기관지 한글, 잡지 한글 각야날을 제정한 건 조선어 연구회. 여기서 이제 확대 개편된 게 뭐냐면 조선어 학회예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우리말 큰사전 편찬 빨갛게 적어. 편찬 시도야. 그래서 요거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 우리말 큰사전을 완성했나요?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완성하지 못해. 너희 말모이란 영화 봤니? 거기 보면은 막 그 나중에 경찰이 들이닥치지.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을 채 편찬하지는 못해. 더 뒤에 가서 만들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여러분 무슨 법? 치안유지법을 적용해가지고 이 단체가 해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이거랑 이제 막 섞어서 헷갈릴 거야. 그럼 여러분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더 쉬운 게 뭐니? 연구회 활동이지. 연구회 활동을 외우세요. 각야날, 그 다음에 잡지 한글. 그럼 나머지는 다 뭐란 소리야? 조선 학회 거란 소리 아니니? 그치?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자, 오늘 할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식민사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대. 그래서 일본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 세 가지가 왼쪽에 나오죠. 첫 번째 뭐냐면 정체성론이야. 여러분 이 정체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상무지구 6시 반 7시쯤 되면 도로가 어때? 꽉 막혀 있지. 그걸 뭐라고 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 정체성론은 뭐겠어? 너희 조선의 역사는 발전 없이 저기 어디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지배를 받아서 뭐 해야 돼? 발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일본의 정체성론. 타율성론은 뭘까? 이건 해석할 수 있잖아. 응? 타율성이 무슨 가성비야? 자율의 반대가 타율이잖아. 너희 조선, 너희 민족의 역사는 너희 스스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해왔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식민 지배를 달게 받아들여야 돼. 당파가 뭐야? 당파. 당파 싸움. 원이.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봐. 너희 그 선조 때 동인 서인 나눴던 거 기억나? 동인이 또 어떻게 나눠져? 북인 남인 나눠지죠. 나중에 서인 남인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 서인이 이기지. 그럼 서인이 어떻게 돼? 또 나눠지지. 노론소론. 이제 그런 거를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너희는 맨날 나눠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나라의 발전이 없지.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해 라는 거야. 피 색깔도 얘들아 조선인 피는 더러운 시커먼 색이라 그랬어. 응?
그 정도로 일본이 이런 걸 지원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듣고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니? 현준아, 넌 그럴 것 같은데. 뭐 맞는 것도 있네요. 그럴 거 아니?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까야 되겠죠. 디스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은 뭘 디스하냐면, 메모해라. 잠깐. 얘는 뭘 디스하냐면 타율성론을 반박하는 거야. 타율성론이 뭐라고? 주변의 국가로부터 너희 영향 많이 받았잖아. 너희 스스로 한 거 없잖아 이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닌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서 발전해왔는데 라고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자성과 주체성, 민족 정신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야. 우리나라의 독자성과 자주성, 주체성. 자, 그래서 박은식은 여러분 혼을 강조해. 혼이 뭐니 현준아? 혼. 영혼. 영혼이 뭐야? 정신. 자, 그래서 박은식은 여러분 공부하기 쉬운 거 힌트 하나 알려줄게. 박은식은 저서에 한국이 들어가. 한국. 한국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이 들어가. 현준아, 그 주먹, 너 가위바위보 해봐. 둘이 딱밤 한 대 때려봐. 세게. 뭘 느꼈어? 악취. 또 그래, 다시 가위바위보 해봐. 딱밤 한 대 때려봐. 뭘 느꼈니? 복수심.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쌤이 묻는 의도를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한국 통사할 때 통자가 뭘까요? 한국 통사는 여러분이 딱 들으면 한국에 뭔가 거대한 역사를 집대성해 놓은 책 같지? 그게 아니야. 통자가 뭘까? 아플 통자야. 그럼 여러분 이 책 이해가 바로 가지. 한국의 아픈 역사를 저술해 놓은 책이 한국 통사야. 생각이 안 날 때는 여러분 딱밤 때린 걸 생각하세요. 한국 독립운동 지었어. 독립운동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박은식은 혼, 히읗 들어가지? 한국, 저서에 한국이 들어가. 시험 공부할 때 얼마나 꿀팁이냐. 신채호는 여러분 고대사 연구에 주력해.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첫 번째 스타트 나라가 뭐였어? 우리 민족 첫 번째 스타트 나라가 뭐였어? 고조선. 고조선의 원래 이름이 뭐야? 조선. 그냥 그거 생각하고 하라고. 봐봐, 고대사 연구에 주력했고 조선.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처. 그리고 얘들아 아까 의열단의 행동 강령 뭐라고? 조선 혁명선언. 다 조선 들어가지. 쉽죠? 그죠? 써놔. 조선혁명선언도 신채호에다가 조선혁명선언. 쉬지 않고 빨리 하고 빨리 끝낼게요. 그냥 알겠지? 아니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좀 힘들어 죽겠어. 근데 빨리 하고 빨리 끝내십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면 3번 정인보, 안재용, 문일평 이런 분들은 이분들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이어가는 분들이야. 오케이? 뭐 1세대, 2세대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이 좀 편할까? 그래서 조선학운동. 자, 왼쪽에 한번 보자. 조선학운동. 정약용의 저서를 모은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등 우리 민족의 전통과 사상,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의 뭐? 여기 있지. 무슨 성? 주체성, 독자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민족주의 사학은 뭘 디스했다고요? 무슨 론을 디스했어? 일본이 말한 타율성론을 반박한 겁니다. 근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얘가 아니야.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얘입니다. 2번. 사회경제사학이 제일 잘 나와. 유물사관의 입장이란 말은, 자, 말이 어렵지만 선생님 설명해 줄게. 여러분, 유물사관은 뭐냐면 물질이 발달해온 순서에 따라서 역사도 발달했다 이런 뜻이거든. 대표적인 게 여러분 18세기에 뭐가 발달돼? 어떤 게 나오지? 증기기관이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오지? 내연기관 엔진이 나오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발명해온 것처럼 우리도 역사 발전해왔다 이건데, 이분 뭘 디스하냐면 이걸 디스하는 거야. 메모. 정체성론을 디스해. 정체성론이 뭐였다고? 너희의 역사는 멈춰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니다.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발전해 오고 있다. 발전해 왔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오른쪽에 있을 걸 봐봐. 이 말.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따라 세계사적 발전 법칙에 따라 역사 법칙에 따라 우리도 발전해왔다. 자, 이거 여러분 들으면 또 할 거야. 전 세계는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이러한 순서를 밟아왔거든. 우리도 이 순서를 밟아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경제사 백남훈이 주장한 겁니다. 이해했니?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이거야. 세계사적 이론적 발전 법칙이 요 말입니다. 알겠죠? 전 세계는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밟아왔듯이 우리도 밟아왔다. 되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실증사학. 실증이 뭘까? 줄임말이야. 실제로 증명 가능한 역사 연구를 하자 이거야. 고증 가능한 거. 문헌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인 역사를 서술할 걸 추구했었고. 자, 인물 좀 적을게요. 여기는 이병도, 손진태, 이병도, 손진태라는 분들이 진단학회를 조직을 해서 실증,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고증,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자, 종교로 내려올게요. 종교는 여러분, 요건 좀 있잖아. 우리 티어를 나눌 수가 있어. 티어. 여기서 OP 티어가 뭘까? OP 티어. OP 티어는 여러분, 얘가 OP입니다. 그리고 1티어. 1티어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이렇게 될 것 같아 솔직히. 즉 얘들아, 천도교하고 대종교가 가장 많이 나와. 근데 조심할 건 있어. 뭐냐면 무엇을 내든 상관은 없는 거야. 그건 출제자 마음이야. 알겠지? 쌤은 그간 학교에서 출제했던 거, 문제집에 있는 것들 주로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천도교란 소리예요. 꿀벌 마크 어디 달아줘야 돼? 아, 너 이거 모르구나. 너 이 롤.ps 안 봐? 그래? 거기 보면 항상 이 OP 티어에다가 이렇게 꿀벌 달아주거든. 하라고.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자. 개신교가 여러분 어디 가는 거니?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게 돼. 여러분, 교회에서 만든 학교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학교를 아예 통째로 옮겨야 되는 학교도 있었어. 일본의 이런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교. 불교는 여러분 한용운. 정말 멋있는 분이죠. 니미친묵 들어봤지? 여러분, 이분 여기 총 맞아. 근데 이거를 얘들아, 이거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여러분, 의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마취하고 총알 빼고 끝이야? 마취를 하고 이걸 이제 뭐 그러니까 빼내겠지? 빼내고 나면 주변에 그 조직들이 다 이제 오염된 거야. 그럼 그 조직들을 다 긁어내야 된대. 뼈와 그 옆에 조직들을. 근데 여러분, 한용운 선생님이 이러한데 그 과정을 할 때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대. 마취 없이. 대단. 여러분, 여기 커터 칼만 여기 슥 지나가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이따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나올 텐데 들어봤니? 최남선?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글 잘 쓰는 천재 중에 한 명이었어. 근데 이 천재가 나중에 뭐가 될까? 대표적인 친일파가 돼요. 한용운 선생님하고 되게 친한 친구였거든? 완전 죽일 듯이 꺼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분 되게 좀 한따까리하게 생겼어. 얼굴 한번 보여줄까? 학교에 여러분 이런 선생님 있으면 이분은 쉽지 않지. 그치? 쉽지 않아요, 이분. 한용운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천도교 보세요. 천도교는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각종 독립운동을 기획을 많이 하고 주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벽, 신여성, 밑줄 그어나 소년운동, 아까 방정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여러분 고아원, 양로원. 우리 성당 가면 돌봐줄 것 같죠? 그치?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대신 여러분 천주교는 군사 조직도 있었어요. 의민단. 근데 원불교, 새생활운동이라고 해서 그지 뭐 근검절약하자. 그래서 박중빈이라는 인물 한 명 적어놓을까? 박중빈. 이분 얼굴 보면 쌤은 좀 별로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뭐 새 닮았어 뭐. 현준이 이상형? 이분이 박중빈. 사이비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무슨 사이비라 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아니야. 원불교. 원불교랑 불교랑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그건 다른 거. 응. 다른 거. 지금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대종교. 얘들아, 아까 쌤이 1티어라고 했지. 대종교는 단군교야, 단군교. 그래서 이 대종교는 뭐와 관련이냐면 특히나 무장운동.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이지. 봉오동, 청산 이런 거 할 때 거기와 관련이 있다. 중간간 기억나지? 북한도. 자, 다 왔다 여러분. 좀만 참아봐. 자, 교육운동은 사립학교나 강습소, 이런 서당 등에서 우리가 몰래 많이 했던 거고, 언론 활동 한번 볼까? 1920년대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 문화통치가 있었지. 이때는 우리나라의 신문을 허용을 해줬어. 물론 검열, 삭제, 정간 이런 게 있었지만, 하지만 1940년대가 넘어가면 그마저도 다 폐간시켜. 되었죠? 자, 문예활동하면 끝납니다. 자, 문학 보세요 여러분. 이광수, 최남선. 자, 작품 하나씩만 적어주자. 이광수, 무정. 대표적인 아주 글을 잘 쓴 또 천재입니다. 근데 참 이 사람 두 명 나중에 어떻게 될까? 유명한 친일파로 전락하게 돼. 나중에 이광수는 광복하고 나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친일파를 청산하는 그 단체 잡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 광복할 줄 몰랐대. 그래서 했대. 여러분 머리가 너무 똑똑해도 이제 계산을 많이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지 여러분. 너희 친일파 하면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야? 이완용. 이완용 천재야. 독립운동가였어. 그렇게 됐잖아. 자, 일단 1920년대가 되면 사실주의 문학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향파, 밑줄에서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카프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 30년대가 되면 여러분이 그나마 이제 익숙한 분들 나오죠. 윤동주, 이육사, 심훈, 이상화 이런 분들. 윤동주 뭐 있어요 여러분? 아는 작품. 별에는 밤, 서시, 참회록 등등.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결국 감옥에서 이상한 주사를 맞다가 죽잖아. 죽고 나서 이제 유고 시집이라 해가지고 죽고 나서 작품들을 모아서 이 전체 집이 나오거든. 근데 그 작품집 이름이 너무 이뻐. 뭔지 알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쁘지? 응. 이육사는 누구야? 이름이 이육사일까? 재수번호 이육사인데 원래 이름은 이원록이야. 의열단원이었어. 근데 이 무장투쟁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펜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광수란다. 이육사의 대표적인 어떤 작품 뭐 있니? 광야, 절정, 청포도. 너희 절정 이런 거 국어 시간에 안 배우나? 청포도 배웠어? 응. 목마 타고 오는 백마 타고 오는 이런 거 안 배워? 배우겠지? 그 다음에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다음에 예술에 보면은 여러분 연극, 3.1운동 이후에 토올해. 여러분 봐봐. 토올해 밑줄. 3.1운동 이후에 여러분 1920, 100년 전에 서양식 연극을 우리가 처음 하면 잘했겠니 못했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면 돼? 토할 때 어떻게 돼 소리가? 그지? 이렇게 되잖아. 그게 외워. 서양식 연극을 했던 게 토올인데 여러분 잘했겠어 못했겠어? 못했지. 그럼 보고 있으면 토 나오겠죠. 그죠? 물론 역사적 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시험에서 일단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정말 별표. 영화는 나은규의 아리랑. 이분은 배우이면서 감독이었어요. 이 영화가 왜 유명하냐면 내용 자체는 단순해. 일본인 지주 밑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타낸 영화거든. 근데 이 영화에 삽입된 뭐가 되게
메가 히트를 쳤을까요? 요즘 같으면 이제 OST라고 하지. 그 노래가 바로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드러낸 뭐? 아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규의 아리랑 정말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음악에 보면은 윤구경의 반달, 너 이거 알지? 푸른 하늘 은하수, 그게 저거야. 안익태는 학교쌤이 안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왜 그러냐면 친일 논란에서 아직 정확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화 기법법 나혜석, 여성 화가죠. 이중섭 많이 들어봤지? 소그림. 자, 그래서 아까 형평운동 받고 여러분 4번 이거 4로 4번 박스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에 대해 전재산을 걸 수 있습니다. 안 나올 것 같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또 어디까지 푸시냐면 여러분 이번에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 이번에 숙제 많아. 대단원까지 있어. 63쪽까지 푸셔야 돼요. 이건 이제 평일반, 주말반 공통입니다. 평일반 거까지 하면 63쪽까지 다 풀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오면 아마 내내 풀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현대사까지 가면 우리는 두 번째 본 겁니다. 내용을. 그럼 세 번째 다시 돌아가서 또 시험 대비 복습을 하면 더 쉽겠죠? 그죠? 여기까지. 다리 아파.